내가 진짜 죄송한데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합니다. 내가 사과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젊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접할 때 그 콘크리트 같은 선입견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짧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 앉아갖고 시간 많은 분들만 이 이야기를 좀 곰곰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세수 내수를 선보인 인물입니다. 자, 우리 어린 급식 친구들 말도 안 된다고 거품부터 물만 하다는 거 형이 잘 압니다. 20대 급식 학식뿐만 아니라 똑똑한 형이 속해 있는 세대인 철없는 30대 애새끼들 요즘 엉망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이만 허쳐먹었지 정실 연령은 젖비린내라는 20살 운동권 시절 그때 그 수준 마인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40대 50대의 그런 어른 아이놈들, 이놈들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는 거 형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보다 사실상 내가 정신적으로는 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박정희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실은 너무나도 모르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전 솔직히 이제 국민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왜냐? 10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정교조 교사와 좌경화된 사회와 그 인터넷 SNS로부터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돼지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속아 넘어가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잘하는 짓은 아니에요. 한편 그 40대 50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40대 50대 돼서도 그러고 사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위대합니다. 왜 위대한지 내가 지금부터 팩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저마다 인생에 꿈과 야망이 있을 겁니다. 형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어린 친구들 흔히 생각합니다. 자기는 뭔가 평범한 월급쟁이 인생은 안 살 거라고. 뭔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남자 나이 30살 정도 되면 밤하늘에 별도 한 개 따오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거 슈퍼카 한 개 정도는 당연히 끌고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들 생각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꿈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 일단 실질적인 행동과 성과, 결과물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어디 초등학생이 내 장래 희망은 우주비행사다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 꿈과 계획이 있으면 실질적인 성과랑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어른스러운 관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대의 그 신화를 이룩한 유명한 그 비즈니스 기업가들, CEO들 있잖아요. 전설적인 오너들. 그 사람들 왜 대단하다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존경한다고들 하죠? 예,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거 혹은 입으로만 쉽게 떠들어대던 걸 그들은 실제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꿈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거기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입으로만 떠들거나 막상 행동으로 옮겼으되 그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 능력, 이제 방법, 선택 과정들이 잘못돼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형이 박정희를 존경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분은 본인이 밀어붙였던 고집과 선택, 소신이 옳았다는 걸 결과물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볼 때 그냥 기업가적인 관점에서 수치와 팩트만 봅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 박정희를 평가해보자면 네, 박정희는 성공한 CEO가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성공한 매우 유능한 CEO가 바로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걸 예로 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입니다. 6.25 전쟁 이후 동남아 난민은커녕 아프리카 중동 내전국가 소말리아보다도 못 살던 나라를 완전 생판 기초부터 지어올린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나라에 돈도 없던 현실에서 생제비 국가기초 전부, 즉 포장도로 깔고 발전소 짓고 전신주 깔고 인구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새로 인구조사하고 조세정책 꾸리고 입안하고 뭐 공무원들 그 고용해갖고 일 시키고 세수 파악해갖고 국가 살림살이의 그 거대한 회전 시스템 기본기 자체를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렸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국가 기틀 자체가 일어난 거예요. 농사가 대한민국의 최대 산업에 불과하던 시절 극히 기본적인 농경지 정리 이런 것도 안 돼갖고 농지 정리하고 농지에 반듯하게 길 뚫는 거, 농기계 들어갈 수 있게 댐을 짓고 볼을 쌓아가지고 가뭄 걱정 없이 예방하는 거, 물 끌어오는 거, 하천 양 안에 볼을 쌓아가지고 정비를 해갖고 국민들 홍수로부터 예방한 거,
대한민국 전반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박정희 정부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야망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이상의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실질적인 사업과 투자들, 그리고 그 정부의 선택들이 돌이켜보고 훗날이 돼 보니까 그 벌였던 사업들이 옳았더라라는 이런 팩트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헬조선 정치 수준 보면 보시잖아요. 그 보이잖아요. 정책 뭐 국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정책하는 꼬라지들 보면 진짜 무능한 정치인들 진짜 많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당연한 수준에 이르는 정치인이 실제로는 대단한 거라고. 근데 오늘 내가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일일이 박정희 대통령의 잘한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런 거를 전부 여러분들한테 늘어놓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남자 대 남자로서 형이 봤을 때 제일 멋있었던 거, 굵직굵직한 거, 정치질하기 좋아하는 우리 못된 한국인들 본능으로 봐도 아니 저건 진짜 그 당시에 내가 여러분이 대통령이었다도 절대 쉽게 이제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만 몇 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두 번 말하면 입 아프죠?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 많다? 너무 흔한 레퍼토리라고?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대단한 건 대단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뭐 이순신 장군이 뭐 한산도 대첩 이기고 이런 거 뭐 여러분들 이제 귀에 똥이 차도록 들었으니까 이제 별거 아닙니까? 아니죠. 대단한 거는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대단한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잘한 거란 말이에요. 경부고속도로가 왜 대단한 거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5분의 1을 쏟아부어서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누가 해도 할 수 있었다고? 천만에 대학교 교수 샌님들, 노벨 경제학상 책상머리 학자들 한 트럭 데리고 와도 아무도 그때 당시 1960년대 극초반에 대한민국의 포장고속도로 400km 뚫자는 소리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언론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보시면 그때 당시에 국내외에 있는 경제 소위 경제 전문가라는 그런 책상머리 그 펜대 굴리는 펜쟁이들 안경제비들 있죠.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전부 다 말도 안 된다고. 지금 한국 현실에 아직까지 그런 거 무리라고. 박정희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니까. 이걸 누가 해도 할 수 있었다뇨. 그런 개돼지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똑똑한 형이 그때 당시에 대통령으로 돌아가도 여러분들 니들이 대통령을 해도 이 사업은 못한단 말이야. 국가에 돈 들어갈 곳이 천지인데 그 어떻게든 허리띠 쫄라매고 어디서 예산 잘라와가지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4분의 1, 5분의 1, 20% 내지 25%를 잘라가지고 고속도로, 포장고속도로 사업 하나에만 올인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웬만큼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거라니까 이거는. 이때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대한민국의 그 근현대사의 그 대중이 영삼이 이 거대한 두 암세포가 얼마나 이거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대중이는 1960년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고 그런 소리 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흔한 레퍼토리죠. 경부고속도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부자들 그 뭐 지방에 전국에 이제 유람 다니기 좋으라고 만드는 부자들 위한 정책이다. 어디 좀 많이 익숙한 논리 아닙니까? 요즘도 많이 들리는 논리죠. 고속도로 건설할 그 돈이면 차라리 그 돈의 반의 반만 써도 남미 시감자 옥수수 같은 거 수입해와갖고 심으면 국민들 배부르게 저녁 먹을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던 사람입니다. 그 돈이면 충이죠. 그 돈이면 충. 우리 어린애들 이런 말 잘 알죠, 학생들. 그 돈이면 뭐 하겠다. 그거 보고 그 돈 충 이러지 않습니까, 요새. 자, 여러분들 포항제철입니다. 이제 와서 여러분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처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무슨 대일 청구권 자금 떡밥이 시끄러운데 이거 말 자체가 언어 도단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제국주의 시절 약소국 식민 지배했던 거 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한단 말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일본한테 그렇게 전복당했던 나라들 중에 이런 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유의미하게 뜯어댄 나라 자체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정권 때 그 제대로 뜯어낸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액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받아낸 나라 대표적인 두 나라가 바로 필리핀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필리핀을 비롯한 대다수 나라들은 부패한 후진국 정부 관료들이 싹 다 그 헤쳐먹거나 대일 청구권 자금 받아온 거 흐지부지 뭐 부자 동네 담장 고치고 길이나 새로 뚫고 도시 미관 리모델링 하는데 흐지부지 다 써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그 돈으로 뭐 했냐? 이게 바로 신의 한 수도 아닌 두 수, 세 수죠. 포항제철 만들었습니다. 포항제철 초대 회장이 박태준 씨였는데 이 박태준 씨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잠시 그 사관학교 교수하던 시절에 그 밑에서 수학 배우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만났죠, 두 사람이. 포항제철 처음 만들 때 박태준이 이제 부담스러워갖고 맡기 싫다고 지가 막 2번, 3번 뺐습니다. 그 사업 실패할까봐 지 겁나가지고. 그때 그걸 윽박질러가지고 임자가 적임자니까 잔말 말고 맡으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넣었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5.16 쿠데타 벌일 때도 박정희가 임자는 이번 일에서 빠지지,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 가족들 좀 돌봐달라면서 제로 리스크 하이 리턴, 꿀 중에 꿀 대접해줬던 사람이 바로 박태준 씨입니다. 근현대 그 대한민국은 하나부터 8, 9까지가 박정희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 건설 및 운영 초창기 시절에 권력가들, 국회의원, 장차관들이 그 포항제철이 그 콩고물 뜯어내보려고 들락날락거릴 때 그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씨를 위해서 개인 증명서 같은 거, 증서 같은 거 내주면서 박태준하고 포항제철 건들면 다 뒤진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기업 활동, 신분 보장해줬던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태준 씨도 유능한 영웅이었지만 그 터전 밑바탕은 오롯이 박정희가 깔아줬다는 소리입니다. 포항제철에서 철이 쏟아져 나오면 소비를 해야죠. 엄청난 철이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 포항제철 하면 안 된다고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하던 거 밀어붙인 사람이 박정희예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벌써 2가지죠. 내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2수, 3수를 선보인 인물이라고 말을 극찬을 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내가 그때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가면 포항제철하고 경부고속도로 사업 솔직히 못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겁이 나가가지고 이거 못 밀어붙인다고, 이거를. 자, 그때 당시에 뭐 아시아,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포항제철을 지었죠. 거기서 철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내수 소비는 어디서 합니까? 후진국 대한민국에 뭐 철 소비할 데가 어디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 바로 또 신의 세수, 조선 사업에 눈을 돌립니다. 조선 사업요, 배 만드는 거. 현대 울산 현대조선소 사진입니다. 현대 울산조선소, 정주영 씨가 영웅이랍시고 뭐 500원 지폐 일화가 유명한데, 원래 조선사업 겁나갖고 하기 싫다던 정주영 씨한테 조선사업 하라고 강제로 시킨 사람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당시에 이미 이제 나름대로 성공한 재벌이 되어 있었던 정주영 회장이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가진 거 잃는 게 두려워서 못하겠다고 2번, 3번 빼던 거,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처럼 임자가 적임자라면서 윽박지르고 아무도 정사장 말고 할 사람 없다고 잔말 말고 맡으라고 윽박지르고 구슬린 사람이 바로 박정희라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주영 씨가 겁나서 하기 싫다고 했던 거 박정희가 강제로 시킨 거예요. 신의 세수, 신의 내수라니까. 후진국 한국 국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접받던 재벌이었던 정주영 씨가 해외 나가가지고 허허벌판 헬조선 모래사장 위에 조선소 짓겠다고 구걸하러 다니려니까 본인도 물론 체면이 많이 상했겠죠. 한국에선 재벌인데 외국에 돈 빌리려 다니려니까 부끄럽잖아. 여기 들어오면 다들 회장님 대접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차관 좀 얻어보려고 하다가 매번 이제 튕기고 문전박대당하는 수모에 지쳐가지고 이젠 정주영 씨도 포기해갖고 대통령한테 죽던 살던 들이받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들이받아버리고 조선사업 때려치워야 되겠다라고 정주영 씨가 마침내 이제 결심하고 포기하고 귀국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용인술이 빛나는 거죠. 용병술, 용인술. 박정희 대통령이 또 정주영 씨가 강직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치고 협박하지 않고 좋은 말로 솔직하게 구슬리면서 대통령 본인이 자존심을 숙였습니다. 정 사장, 대통령인 자신도 허구한 날 외국 나가갖고 구걸하고 다니지 않소. 대통령이 원한다는데 기업가가 못한다고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소. 정 사장, 이번에 정말 힘든 거 알지만 좀 한번 쉬고 나서 다시 한 번만 더 딱 나가서 해봅시다.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내가 뭐라 하지 않겠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구슬렸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가 이번에도 윽박지르면 2판 4판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진심으로 나오는 걸 보고 감복해가지고 예 각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나섰던 게 바로 영국 버클리 은행에서 차관 얻어오는데 성공했던 바로 그때 그 시절입니다. 흔히들 뭐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그 당시 한국 지폐 그거 거북선만 보여준 일화 한 방으로 뭐 차관을 얻어왔다고 순진하게들 알고 계시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버클리 그 영국의 버클리 은행장이 웃으면서 정주영 씨 보고 당신의 애국심은 알겠지만 그것과 비즈니스는 별개요. 만약 당신이 조선소를 지었을 때 그 배를 사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현대조선소 건설비를 빌려주겠소 라고 했었습니다. 이때는 정주영 씨도 영웅적으로 한 건 했죠. 그러니까 이 정주영이란 사람을 알아본 박정희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용병술이 뛰어난 거죠.
정주영 씨가 이때는 잘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장가를 잘 가갖고 부유한 집안으로 장가를 잘 가가지고 마누라 집안을 훨씬 더 크게 키운 전설적인 기업가, 당대의 세계적인 사업가였던 선박왕 리바노스를 만난 게 바로 이 무렵입니다. 나중에 정주영 씨가 먼저 이제 늙어서 이래 죽고 나서 리바노스가 이렇게 90이 넘은 몸을 이끌고 지팡이 집으면서 와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석한 적도 있었죠. 선박왕 리바노스 씨는 그때가 정주영과 초면이었지만 동아시아의 그 가난한 나라에서 난데없이 날라와가지고 있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줄 테니 주문 좀 넣어달라는 정주영 씨의 뚝심과 배짱을 보고 그 선박왕 리바노스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 남성미에 호감을 느꼈고 기꺼이 있지도 않은 회사에서 배를 만들겠다는 정주영한테 배를 구입하는 그 주문을 넣어줬습니다. 한 척도 아니라 두 척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이 거대한 배들을 정주영 씨의 그 울산조선소, 현대조선소로부터 8척이나 주문해줬죠. 평생 동안. 대단한 큰 손입니다. 정주영이 이제 그 길로 어쨌든 리바노스의 그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을 주문해달라는 그 주문 증서를 가지고 영국 버클리 은행으로 돌아갔더니 은행장은 벌레 씹은 것 마냥 떨떠름해하면서 차관을 빌려줬죠. 약속했었으니까요. 이제 세상에 있지도 않은 회사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배를 기대하고 주문을 넣는 고객이 있으리라고는 영국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화를 들으면 소름이 돋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근대화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키보드 두드리고 이런 스마트폰 쥐고 사는 이런 편안한 삶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이런 근대화라는 게 절대로 여러분들 뭐 길거리 민주투쟁으로 운동권 그 빨갱이들 그 길거리 운동권 투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여러 영웅들의 피와 땀이 이루어져서 뒤섞여져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겁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요. 막연한 기적이 아니고, 물론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린 건 맞지만 막연히 국민들이 해낸 거다.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적이었고, 이런 영웅들이 해외에 나가서 고개 조아리고 차관을 얻어오는데 성공하고, 혼자였으면 절대로 무서워서 못했을 사업 강하게 밀어붙이고 서로 독려하고 이끌어주면서 이런 영웅들이 국민들과 함께 합심해서 만들어나간 기적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 기적이 두 번, 세 번 연거푸 이루어졌단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때 그 시절 산업화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우리 영웅적인 선배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선택,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영광과 번영이 생겼단 말입니다. 586 운동권 머리띠 동여매고 그 길거리 나갔던 대학생 시위꾼 새끼들은 그때 당시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때 그 새끼들 뭐 10살 20살이었는데 지구가 뭐 했는데, 산업화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한 거지. 미친놈들이에요. 그놈들은 국민들이 다 했다면서 막상 그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 좋다고 하면 쥐구가 못 배워서 그렇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욕하잖아. 미친놈들 아닙니까? 유시민하고 이런 놈들, 문재인하고. 자, 보세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1970년대 초에 그때 당시에 이미 또 앞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을 내다보고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던 그 해안 역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그 해안 덕분에 대한민국은 급증하는 산업 전기 수요를 어떻게든 충당할 수가 있었고, 우리 수출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고 그동안 성장해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원전을 지금 와가지고 현실 개뿔도 모르는 이상주의자, 저 파란 지붕 밑에 있는 철부지 병신 하나가 탈원전 하자고 국내 원전 사업계 전체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리더 한 명 잘못 뽑으면 온 나라가 이렇게 개작살이 난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유튜버 형이 보수 우파인 건 맞는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사실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게 이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소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원전을 팍팍 더 지었어야만 했죠. 그래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그 9년 보수 정권 동안에 산업 전기 요금 더 깎아갖고 수출 기업들 경쟁력도 더 증진시켜주고, 아울러서 과도한 누진 요금제로 분명히 일정 부분 이제 희생을 감수하고 있던 일반 국민들 개개인 가정전기도 조금 깎아줬어야 됩니다. 근데 보수 정권 때 그걸 못했죠. 철학이 없고 이런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으니까요. 정부가 할 일은 여러분 무상복지 무상급식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편리하고 빵빵한 사회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 말입니다. 개인이 원자력 발전소 못 짓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 나라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기껏 돈 들여가지고 에어컨을 사놓고도 여름에 누진 요금제가 무서워갖고 에어컨을 못 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비록 보수니 우파니 해도 깔 건 까야 되는 겁니다. 명박이 아저씨, 근혜 누나도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잘 못했던 거죠. 아버지 박정희의 그런 강력한 소신과 밀어붙임에 비하면 보수 우파 지도자로서 두 사람 다 추진력과 정치 철학이 매우 약했던 것입니다. 너무 이제 우유부단하고 민주적이라서 반대파, 시민단체, 민주당 애들 징징거리는 거 하나하나 쩔쩔매면서 다 들어줬죠. 근데 들어주고도 독재자라고 지금 욕먹고 두 분 다 비참하게 지금 깜빵 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교도소는 아니고 구치소지만 결국 누구보다도 민주적으로 해줘 놓고도 그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민주당 그 빨갱이 민주당 애들한테 지금 구치소 붙잡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놈들, 얼마나 추악하고 나쁜 놈들을 상대하고 있었는지 그 두 사람은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런 권력의 핵심부에 전혀 있지 않지만 권력의 구만리 밖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시민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좌파 빨갱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똑똑한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제대로 정부 요직에 못 올라갔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안타까운 비극이죠. 가짜 엘리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수능 잘한다고 해서 나라를 잘 수능 점수 높고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끄는 게 아니죠. 그게 절대로 인재의 전부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 책상머리 새님들만 불러다가 썼으니까 길거리 운동권, 길바닥에서 운동권하는 좌파놈들한테 국민들 인기 얻는 여론전, 정치 싸움에서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큰 비극이었죠. 그런 허울 좋은 스펙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진짜로 실무 전문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을 잘 골라서 썼는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은 안타깝게도 이분의 그 좋은 그 모습을 제대로 그 10분의 1도 담지를 못했죠. 그게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문재인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 고집하고 있는 길은 분명 대한민국의 잘못된 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을 보면 강력한 소신으로 탈원전하고 멀쩡하게 짓고 있던 원전도 쎄리마 중단시켜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 회사들 전부 다 도산하고 건설 노동자들이 뭐 굶어 죽든 말든 실직하든 말든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가 막 초토화가 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그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강인한 멘탈이. 그 길은 분명 잘못된 길이지만 문재인 씨 본인은 자신의 그 철없는 이상주의적인 발상이 반드시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철학이 확고하고 이념으로 중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자비하게 적폐다 뭐다 사람들 다 갖다 죽이고 가다 버리고 숙청해버리고 추진하고 있던 멀쩡하게 전 정부부터 추진하고 있던 그 원전 사업도 중단해버리고 건설 중인 사업도 중단해버리고 대한민국 시원하게 말아쳐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분명 잘못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저 잘못된 소신, 강력한 추진력은 우리 웰빙 우파 자한당 놈들이 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우파 지도자, 우파 엘리트라는 놈들 한번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그 웰빙 보수 가짜 우파 새끼들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에 비하면 그 의지력이 5분의 1? 아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석 150석 이상 두 번 4년 두 정권 동안 던져줬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법안 통과라는 칼자루를 쥐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독재다 뭐다 욕 얻어먹는 게 두려워갖고 그냥 사람 좋은 코스프레 하려고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도 안 밀어붙이고 두루뭉술하게 했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민주당 그 임종석이랑 문재인 빨갱이들한테 150석 넘게 그 단독 법안 통과 가능한 150석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나라 얼마나 빠르게 LTE급으로 말아 쳐먹겠습니까? 두 정권 동안 150석, 160석 넘는 그런 우파 좌석을 가지고 의석수를 가지고도 일을 제대로 못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 땅의 그 웰빙 우파 지도자들을 보면 사실 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진짜 우리가 진정한 참보수로서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무능한 지도자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거야. 자,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내가 끝맺기는 끝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우파 지도자라는 놈들도 너무 무능하고 너무 웰빙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강력한 지도자, 올바른 방향이라면 기꺼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한테 욕 먹어가면서도 회초리를 들고 강력하고 소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진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